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3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증권가에선 분기 실적으로 펀더멘털을 증명한 LG 엔솔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옵니다. 9월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고금리 여파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대출 잔액 증가세를 견인한 건데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 억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분쟁에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건설사의 최대 수주 지역인 중동 사업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LG CNS가 기업용 AI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고객 정보로 상품을 스스로 개발하는 등 이 비즈니스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2차 전지주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3분기 깜짝 실적을 선보이며 분위기 반전을 꾀한 건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을 향한 증권가의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증권가가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펀더멘털을 증명해낸 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영업이익은 7,312억 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매출도 7.5% 늘어난 8조 2,23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부진 우려를 딛고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이익을 낸 겁니다. 증권사들은 매수를 추천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대외 변수의 리스크를 극복하며 차별화된 이익 체력을 증명했다며 연간 30%를 상회하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도요타 등 신규 OEM 수주 고려 시 현재 낮아진 주가 레벨에서 투자 매력이 존재해 기노흡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조언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미국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를 중심으로 4분기부터 판매 회복이 기대된다며 연말 2차 전지의 반등을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나증권은 4분기 미국 고객사의 생산 차질 이슈의 점진적인 완화에 따른 제품 출하 증가로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이 동반되며 3분기 대비 증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4분기 유럽 내 수요 감소와 미국 대선에 따른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도 변화 가능성 우려는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의 수급도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어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9월 가계대출이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는 계속됐는데요.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대출 옥죄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또 사상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79조 8천억 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말보다 4조 9천억 원 증가한 액수로 증가폭 자체는 축소됐습니다. 이번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주담대 증가 규모는 6조 1천억 원으로 9월 기준 두 번째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대출금리가 오르는 추세인데도 주담대에 쉽사리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6% 중반대를 향하고 있고 변동형은 상단이 7%를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더 커진 영향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한은의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주택가격 전망은 넉 달 연속 110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내내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던 금융당국과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소폭 인상하고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매주 금요일 5대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들과 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선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어제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렸습니다.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비대면 대출 상품 등의 금리 감면율을 0.15%포인트 축소 조정했습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조만간 가계대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은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 10월 달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더 거세질 수 있는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와 통화정책과 시장 금리 상황 등을 고려하면 주담대 금리 상단이 8%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중 비중이 높은 중동 중심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신규 수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제2의 중동붐을 꿈꾸며 중동 지역 건설 수주를 늘려가던 건설업계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프로젝트 네옴시티에 참여 중인 건설사들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는 국내 건설사의 진출이 거의 없어 현재까진 피해가 없는 상황이지만 건설사들은 전쟁의 장기화,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확산 국면으로 간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카타르 등 주요 중동 지역도 분쟁 가능성이 있는데 중동은 국내 건설사의 최대 수주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올해 누적 해외 건설 수주액은 235억 달러, 하나 약 31조 4,7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중 34%인 80억 달러가 중동에서 수주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국가별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리비아, 카타르, 이라크 등 순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이라크의 수주 규모는 천문학적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사업 규모는 5천억 달러, 이라크 항만 및 신도시 개발은 880억 달러 수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분쟁 지역에 국내 건설사가 진출한 곳이 없어 피해가 없고 영향이 미미하다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 비상상황 선조치 매뉴얼을 준비하고 주변국 영향 확장 시 파장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서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서처럼 금리와 원자재, 유가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최근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LG CNS가 이런 기업을 타깃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 활용부터 보안성까지 높인 기업용 AI 플랫폼을 공개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LG CNS가 기업 고객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DAP Gen AI를 출시했습니다. AI 서비스와 AI 프롬프트, LLM 옵스 등 3대 모듈을 통해 AI 활용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이 플랫폼은 생성형 AI의 한계로 지적돼 온 정보 왜곡 현상, 할루시네이션을 다양한 보안 필터를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에는 특정 기술이나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단어 등을 식별해 답변하지 않는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필터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기업용 플랫폼은 오픈AI의 챗GPT, 엔트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팜2,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등 4개의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LLM을 활용하는 고객 맞춤형 멀티엔진 전략인데 이를 통해 상품 추천부터 자료 기반의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AI의 답변, 즉 결과값을 좌우하는 명령어인 프롬프트 생성에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프롬프트를 통해 기업 고객은 AI가 정교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미리 구현해둔 프롬프트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LLM옵스는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공공, 금융 분야 기업이 특화된 LLM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LLM에 학습시킨 프라이빗 LLM을 만들어 외부로 정보를 전송하지 않고도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LG CNS는 언어를 포함해 이미지, 코딩 등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 모델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생성형 AI와 같은 원천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친환경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GS 칼텍스와 손잡고 팜유 정제 사업에 나섭니다. 이 팜유 정제 사업은 농장에서 생산한 팜 원유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공정입니다. 정제된 팜유는 식품과 화장품, 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양사는 오늘 포스코 센터에서 정탁 부회장과 허세용 GS 칼텍스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바이오 원료 정제시설 공동사업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팜유 정제 사업을 위해 지난 3월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법인 ARC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60, GS 칼텍스 40 비율로 2억 1천만 달러를 공동 투자합니다. ARC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티무르즈 발릭파판 산업단지에 팜유 정제 공장을 짓고 연간 50만 톤의 정제유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형마트에선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못난이 과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버려져야 했던 과일을 판매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들은 신선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윈윈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치솟는 과일값에 대형마트의 상생과일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과일값이 치솟으면서 대형마트의 못난이 과일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못난이 과일이란 모양과 크기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 납품이 되지 않는 과일을 대형마트에서 매입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농가에선 버려지거나 헐값에 넘겨야 했던 과일을 판매할 수 있고 고객들은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상생과일의 경우 지난달까지 누계 실적이 전년 동기간 대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조금 작거나 외관에 흠이 있는 B 플러스급 과일을 이제 판매하는 상생 농산물 시리즈를 시세보다 최대 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고물가 시대에 이런 저렴한 가격의 상생 농산물 시리즈는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플러스 또한 못났지만 맛은 좋다는 의미를 가진 만나니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달 만나니 배와 사과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20%, 130% 상승했습니다. 고물가의 흉작으로 과일값과 채소값까지 폭등하면서 대형마트에 못난이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영향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9월 사과 도매 가격은 10kg당 75,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배 치솟았으며 배 도매 가격도 15kg당 52,2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배 수준 뛰었습니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사과와 배 생산량이 줄었는데 지난달 추석 선물 등의 수요가 들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6일 기준 상추, 깻잎 등 쌈채소들의 가격이 전년보다 최대 5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국제유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우디 등 주요 원유 생산국의 감산 결정에 영향을 또 받은 건데 이 엎침대 덮친 격으로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유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유가가 오르게 될까요? 김유진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유가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좀 이스라엘을 침공한 상태인데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불안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분쟁이 유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이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일 분쟁이 발발한 직후 국제 유가는 4% 이상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진정세를 보이며 현재까지 안정세를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분쟁이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는 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시장에 영향력이 낮습니다. 또 과거에도 몇 차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있었는데 해당 분쟁이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계절적 요인에 더해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석병훈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연말이 될수록 계절적인 요인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원래 국제유가가 상승할 유인은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추가됨으로써 국제유가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네, 앞으로 이란과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들의 공급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란과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란이 분쟁의 배후로 드러날 경우에 미국이 이란의 원유 공급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서 미국이 이란에 우회적으로 원유 수출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원유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국제유가는 또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또 이란은 중동의 지정학적 요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란도 보복성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면 중동 전체에서 공급되는 원유 물량에도 차질을 빚게 돼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란의 이 원유 공급 상황에 초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유업계나 항공업계처럼 이 유가 영향이 좀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유업계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 그리고 항공업계는 유류 할증료 때문에 좀 유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유업계는 공급 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영향이 적지만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산유국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공급 다변화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유사별로 다르지만 중동 외에 멕시코 등에서도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항공업계도 이번 분쟁이 유류 할증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의 연료인 항공유의 가격은 유가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통상 유류 할증료는 한 달 단위로 공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공지된 유류 할증료는 아직 이번 분쟁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10월에 이어서 조금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기름값이 올랐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소비자들은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또 이제 유류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름값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휘발유값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네,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약간은 오르겠지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현재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체제를 연말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감소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휘발유 가격은 국제 유가나 싱가포르 정제 마진의 영향도 받지만 이 수요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또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도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 3분기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96.75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여름 휴가철 휘발유의 높은 수요로 인해서 고급 휘발유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1,936.79원까지 올랐습니다. 4분기는 아무래도 평균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난방 연료로 쓰이는 경유나 등유의 수요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4분기에는 휘발유 상승세보다는 경유나 등유 가격 상승세가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분쟁이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부터 4분기 휘발유 가격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이 내달 3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대표 배당주로 자림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상품 서비스를 보험 형태로 판매하는 종합보증보험사로 12년 연속 배당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50.2%의 배당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는 배당 재원을 확대해 배당 성향을 50% 최소 유지하거나 상향할 계획이라며 회사는 금융당국의 법 개정에 맞춰 투자자들의 배당액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한 주당 희망 공모가는 39,500원에서 51,800원으로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 약 3,617억 원입니다.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의 수요 예측 후 공모가를 확정하고 25일과 26일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야간 축제를 대표하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지난 9일부터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드론쇼와 불꽃놀이에 이어 진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등이 설치되는 등 볼거리가 더 풍성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은상 기자가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가을 밤하늘을 물들입니다. 500여 대의 드론은 일제히 날아올라 김시민 장군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2023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개막을 알렸습니다. 유등도 지금 볼 게 너무 많았고 불꽃놀이도 너무 풍성하고 너무 예쁘게 많이 터져가지고 오늘 가족들과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7만여 개의 유등이 밝혀진 진주 남강은 대낮처럼 환합니다. 시민들의 염원이 등에 붙어 있는 소망등 터널도 볼거리입니다. 진주성 안에는 진주를 상징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등이 설치됐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강에는 김시민 장군의 이름을 딴 유람선도 떠다닙니다. 남강 둔치와 진주성을 잇는 배다리를 건너는 것도 이번 축제의 묘미입니다. 남강 위에 설치된 배다리입니다. 다리 위에서 진주성과 유등의 경치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개막식 첫날에만 17만 7천여 명의 인파가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진주시는 이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진주를 찾으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유등 축제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 음식점이라든지 많은 손님들이 가서 소비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5년 연속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된 진주 남강 유등축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방한 중인 미 상원의원 대표단 6명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회장은 핵심 사업 분야의 대미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대구은행이 1,662개의 증권계좌를 고객 동의 없이 부당 개설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은행 영업장 56곳에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계좌 신청서를 수정 테이프로 위조해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가 대기권까지 암호키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양자 암호 통신 개발에 나섭니다. 양자 암호 통신은 양자 컴퓨터의 보안 시스템 공격에서 안전한 통신입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2024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2.1%로 전망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현상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았는데요. 점차 구름이 많아지며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내일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등 서쪽 지역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컸는데요. 많은 구름으로 인해 내일과 모레 일교차는 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은 14도로 시작해 낮에는 22도 보이겠고 토요일인 모레는 비 소식이 들어있어 한낮에도 19도에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인천 14도, 대전 12도, 춘천 11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0도, 춘천은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 13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광주 14도, 부산 16도, 제주는 17도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겠고 물결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요일은 강원 내륙과 충북,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 새벽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